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창식입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 강희재 씨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또 피부과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고, 이전부터 팬으로서 관심 있게 보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제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플루언서의 인플루언서라기도 하고 굉장히 동안입니다.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 내용에서도 피부과만 5군데 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열심히 관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피부과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여러 군데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러 군데 다니냐 물어보니까 어디는 누가 잘하고 어디는 뭐가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다 잘하는데 저한테 그냥 오시면 된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병원에서 모든 시술을 다 하는 거는 아니고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얘기는 잠깐 농담으로 좀 한 거였고요. 특정 시술이나 특정 장비를 받으러 다른 병원에 이렇게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보면 초반에 레비나스와 티타늄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하고 있는 시술은 아니어서 뭔가 안타까웠는데, 레비나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약간 과거에 지압하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좀 깊은 층에 림프순환과 혈액순환, 그리고 어떤 마사지 형태의 자극을 줌으로써 즉각적으로 지압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장비이고요. 티타늄 리프팅 역시 요즘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티타늄이 특히 이제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다라고 하는 어떤 리프팅 장비로서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티타늄과.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제 온다 리프팅 장비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좀 달라요. 티타늄 같은 경우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레이저 빛을 이용을 해서 조직을 수축시키고 리프팅을 한다면, 온다의 경우는 극초단파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또 조직을 수축시키고 리프팅을 하고 지방을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비나스도 그렇고 티타늄도 그렇고 지속기간이 조금 짧다는 것이 어떤 한계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도입을 안 한 이유를 하자면, 좀 보다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선호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즉각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탄력을 주고 좀 장기적인 효과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리프팅 시술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울스라 써마지 가장 이제 디폴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고 그만큼 효과도 가장 또 강하고 좋은 시술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 온다에 대해서 볼륨의 위치를 바꿔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볼륨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요. 좀 처진 부분의 볼륨을 좀 줄여주고, 다만 또 볼륨을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다가 처진 부분의 볼륨을 줄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이 이동한 것 같이 이제 리프팅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프팅, 저의 또 주 전공이기도 하죠. 실리프팅도 말씀하셨는데, 실리프팅은 즉각적인 효과를 주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어떠한 시술보다도 확실하게 정말 손으로 당긴 것처럼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데요. 다만 일주일 정도의 붓기, 다운타임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유지기간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길지가 않다는 것도 하나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는 울세라 써마지와 같은 좀 강하게 실제 탄력을 줄 수 있는 시술로서 점점 노화가 되는 조직에 콜라겐을 생성해줌으로써 노화를 방지하고, 온다를 이용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좀 줄 수 있고, 또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보다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병합 시술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엠페이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엠페이스라는 장비를 최근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중안면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처진 조직을 이제 근육부터 강화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표정 습관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장비는 저도 아주 유심히 보고 있고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과 인중,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중도 길어지고 눈꺼풀도 처지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리를 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관리하시는 거죠. 보통 거기까지 생각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중이 좀 짧아 보이기 위해서 가장 흔히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입술 필러를 이제 흔히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탄력이 떨어져서 처지는 그런 인중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 영상에서는 버추를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니들 고주파, 바늘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올릴 수 있고 좀 그 길이를 짧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눈꺼풀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늘 고주파뿐만 아니라 아이서마지 같은 접촉식 고주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프락셔널 레이저나 플라즈마 같은 시술들을 이용을 해서도 눈꺼풀이나 인중과 같은 그런 부분에 노화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모드 얘기도 나왔죠. 보통 지방을 좀 없애주는 목적으로 인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이올렛이라는 어떤 지방 파괴 주사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또 지방이 모여있는 특히 이중턱 같은 부분이라든지 팔자주름 위에 이렇게 처져서 살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브이올렛으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술보도 마찬가지고요. 색소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피부과 매니아이신 것처럼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토닝 얘기하시면서 멜라닌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멜라닌 색소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피부를 재생함으로써 진피층을 튼튼하게 해서 색소를 배출하고 폐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티가 이미 생긴 경우에는 자티를 제거할 수 있는 색소를 파괴하는 이제 그런 시술을 해야겠고요. 대표적으로 피코레이저 같은 기계를 이용을 해서 자티를 제거하고 이후에는 피코토닝이나 레블라지 토닝 같은 레이저 토닝을 해서 점차적으로 피부 톤을 균일하고 좀 더 밝게 하고 어떤 잡티를 좀 옅어지게 하면서 좀 자국이 좀 얼룩져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피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넘버원 치료를 꼽으라고 한다면 레이저 토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토닝을 할 때도 한 가지 레이저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레이저를 같이 써서 종합적인 효과를 내게 하거든요. 꼭 색소뿐만 아니라 피부 결이나 탄력도 같이 올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토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토닝에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쓰이는 레블라이트 레이저, 그다음에 이제 피코 웨이 레이저, 제네시스 레이저를 같이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타깝게도 보톡스 내성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승모근 보톡스, 종아리 보톡스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큰 근육들의 보톡스를 맞으면 보톡스의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큰 용량으로 또 자주 이렇게 맞으면 그런 내성의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런 내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노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큰 근육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용량으로 맞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좀 내성 생기지 않게 보톡스로 관리를 한다면 저는 1년에 2번 어떤 주름에 대한 보톡스를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주름에 대한 보톡스는 그렇게 많은 용량이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횟수도 한 1년에 2번 정도 제한해서 이렇게 맞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톡스의 내성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좀 운이에요. 물론 많은 용량을 자주 맞으면 그 생길 확률이 올라간다 뿐이지 정말 보톡스 몇 번 안 맞았는데 내성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평생을 엄청 많이 맞아 왔는데도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깁니다. 우리 예방접종하고 항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내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필러, 콜라겐 주사, 스킨 부스터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요즘에 스킨 부스터 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필러는 예전보다 그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죠. 필러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필러에 대한 그런 시술에 대한 인기는 좀 줄었고 자기 콜라겐을 생성해 줄 수 있는 주베룩, 스컬트라 이러한 시술들이 많이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시 스킨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히알루론산, 필러로서의 어떤 히알루론산이 아니라 스킨 부스터로서의 히알루론산 주사가 또 다시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에는 물광주사라고 해서 예전부터 있던 시술입니다. 물광주사는 묽은 히알루론산을 피하에 주입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내주는 거죠. 피부도 밝아지고 보습도 촉촉하게 시키고 탄력도 생성해주는 이러한 주사를 물광주사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많이 시술이 됐었는데 한동안 좀 시장에서 인기가 좀 죽어 있다가 최근에 또다시 히알루론산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알루론산의 최대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결절이나 이러한 위험성도 굉장히 적고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녹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서 최근에 다시금 어떤 그러한 시술법들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제품들도 나오면서
다시 히알루론산의 시대로 가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로서는 힐로웨이브, 바이리즌, 스킨바이브 등등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각 업체들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러한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희재님의 영상을 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한 번에 확 바뀔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시술을 한 가지만 추천한다면 또 울서마지를 추천을 하셨는데, 울서마지가 뭐 한 번에 확 바뀐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치료 효과를 낼 수 있고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노화를 좀 방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술들이 좀 더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당장의 효과가 나와서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전한 시술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안티에이징, 즉 노화 관리를 하고 노화에 대비하는 시술을 할 때 저는 좀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